80대인데 50견을 하니까 이제 50견 와서 50견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를 딱 찾아갔는데 생각지 못한 질환. 네.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들과 함께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TV 왕진. 네, 수요일에 상큼한 비타민 김효진 씨. 예.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죠. 배동찬, 왕유정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건강 주치의 정성훈, 권유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왕진.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요 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급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아구구구. 아이고. 아구구구구구. 특히 요즘처럼 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이면은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증한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아이고. TV 왕진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봄철 관절주의보. 내 어깨와 고관절을 지키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절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네. 50세 이후부터는 어깨와 고관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TV 왕진에서는요. 어깨와 고관절을 100년 동안 튼튼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기 들어가신 건가요, 주씨? 아우, 요즘 정말 목이며 어깨며 허리며 골반이며 진짜 무릎 관절 어디 하나 정말 편안한 데가 없어요. 다 찌뿌둥하고 묵직하고 무겁고 이러는데 오늘 나오신 두 분은 나만 그런 거예요? 놀라셨어요, 괜찮으세요? 두 분은 이렇게 좀 찌뿌둥하고 무겁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다행히 아직 괜찮은데요. 어머, 이제 나만 그랬어. 나만 나이 들었구나. 네. 아니, 대신 저희 엄마가 갱년기 때 어깨 통증이 되게 심해서 어깨를 이렇게 못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 엄마를 닮아서 저도 어깨를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제일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런 걱정 되시죠? 또. 네. 저는 좀 아픕니다. 아우, 동지를 네, 만나서 그래서 오늘 좀 다행이다.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평상시 고관절 통증이 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항상 허리가 원인이라고 그래서 허리 위주로 치료를 많이 받아왔는데 오늘 그 증상 차이가 뭔지 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예, 실제로 봄의 관절 통증으로 네. 이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성호 선생님, 봄에 관절염 환자가 급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이제 일교차가 커지고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몸에서 이제 근육 같은 데 강직이 생기고 이제 혈액 순환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안 하던 운동, 그러니까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뭐 등산이라든지 또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이제 관절에 점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봄철에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겨우내 우리가 꼼짝도 않고 많이 쓰지 않던 그런 관절들을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이 막 많아지면서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좀 관절에 통증이 이제 생기게 네. 됐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근육통하고 관절통하고 이렇게 좀 쉽사리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육통, 관절통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권유범 선생님? 통증의 원인이 근육통이라면 쉽게 휴식만으로도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위 인대, 힘줄 손상이 생긴 관절통인 경우 통증이 저절로 호전되지 않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관절통을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주 이상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하면 꼭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관절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왜 다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깨. 이 어깨 관절 특히 조심해야 될 텐데 정성훈 선생님 이거 어떤가요? 어깨 관절? 네. 그래서 어깨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활동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한 360도 정도로 이제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이제 닳거나 관절 염증에 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3,000회 이상 이제 어깨를 보통 쓴다고 합니다. 3,000회 이상. 와, 진짜 많이 쓰는구나, 많이 우리도 쓰죠. 모르게. 그리고 성인 이제 남자 구분 없이 이제 그 평생 동안 한 20% 이상에서는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오십견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0, 50대가 지나신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어깨 질환에 조금 취약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주 그냥 벽에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왜요? 항상 벽에 껴안고 자고 아. 벽에와 더불어 뭐 그냥 한밤을 보낸다고 하나? 아니 근데 이렇게 이 벽에를 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벽에 밑에다 손까지 넣어가지고 이러고 잡니다. 그게 편하거든 잘 때는. 아침 되면 여기가 어깨가 그게 안 좋은 자세죠. 예, 그렇죠.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냥 뭐 저절로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십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십견은 이제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아니고 이제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이제 그 동결견, 그러니까 프로즌 숄더, 그 어깨가 이제 얼어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제 얼어붙어서 이제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 그 평균 연령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십견 환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노화나 퇴행적인 이제 그 과정으로 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30대, 40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야, 그럼 더 이상 50견이 아니네요. 30견 뭐 40견.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자세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뭐 이런 걸 많이 하면서부터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요즘은 70대, 80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오십견도. 그래서 그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제 50견을 하면 또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80대인데 50견을 하니까 그만큼 뭐 젊은 게 아닌가. 물론 어깨가, 예, 아 어깨가 이제 50대 와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뭐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깨가 아프다고 무조건 오십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을 저희가 알면 잘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깨 주위로 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특히 그 우리 어깨 보면 이 근육이 있잖아요. 삼각근이라고 하는데 요 옆이 이렇게 많이 아파요. 처음에는 아프다가 또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제 어깨나 이제 등 쪽으로 또 아프기도 합니다. 목까지 뻐근합니다. 전체가 예, 그런 증상이. 못 써.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이 이제 지속되다가 또 이제 밤에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밤에. 밤에 또 잠을 밤에. 못 자. 네, 그래서 네.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낮에 일 하시는 것도 되게 힘드시고 그래서 밤 통증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 그러니까 머리 빗는다든지 머리 감기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가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속옷 입기가 불편해지고 그러네요. 그 정도요? 지퍼도 예, 네, 지퍼도 못 내리기 올리고. 힘들어지시고 또 남자들은 이제 뒷주머니에 이제 지갑 이렇게 빼고 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게 그 됩니다. 정도까지 예, 그 정도로 안 되나요? 심해집니다. 아이 수저를 못 들어요. 아유, 심각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또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깨가 아픈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변에서는 보통 뭐 오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참아라.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질병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안 되죠. 제발 네. 맞아요. 먼저 가시는 게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통증이 맞습니다. 있을 네. 때는 꼭 전문의를 찾아서 아, 정확한 그럼요. 진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아는 분이 이건 정말 이 통증 증상이 100%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를 딱 찾아갔는데
생각지 못한 질환 네. 증상을 예.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증상은 오십견 증상하고 너무 비슷한데 완전 다른 질병들이 또 예. 있더라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요즘 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 예. 그래서 이 질환이 사실은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 더 많습니다. 사실 오십견보다는. 그래서 이 회전근개 질환은 또 늦게 발견하면 이제 또 수술로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빨리 진단을 해서 이제 수술 안 하고 낫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질환,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그래서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통증 경과가 조금 다릅니다. 통증 경과가. 그래서 먼저 오십견은 통증 경과가 이제 조금 이제 초기에 통증이 조금 심한 초기에 네. 그래서 초기에 심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통증은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점점 더 아파집니다. 이런 조금 파열이잖아요, 파열. 파열. 오십견은 그런 처음에 특징이 아프고 회전근은 점점점 진행하면서 아파지는 조금 거군요. 더 심해지시고 눈물 나지. 네. 또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동작이 또 약간 다른데 오십견은 이제 모든 동작에서 다 아파요. 모든 일상에서. 동작. 예, 일상에서. 네. 그래서 앞에, 옆에, 뒤로 다 통증이 유발되는 특징이 있고 그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찢어진 부위에 따라서 이제 특정 동작에서 약간 통증이 있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특히 이제 옆으로 들 때 많이 아파요. 옆으로. 이렇게 예, 될 때. 이렇게 고동작. 이렇게 들 때 가장 많이 아픕니다. 통증이. 그리고 이제 그 팔을 끝까지 올렸을 때는 조금 통증이 덜한데 들고 내리면서 또 통증이 생겨요. 내릴 네, 때. 내리면서 통증이 생기고는 조금 특징적인 게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릴 때 또 약간 반응이 좀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팔을 아예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네. 아예 움직이기 힘들고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이제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근력이 약한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팔 들 수는 있지만 버티지를 잘 못하는 거죠. 좀 파열이 진행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팔이 힘없이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집안일 하시다가 뭐 물건을 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떨어뜨린다. 이럴 때 이제 회전근개 파열 쪽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십견 하면 어깨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관절 오십견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고관절은 이제 넓적다리뼈와 골반이 만나는 곳이고 척추와 하지를 지탱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예.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듯이 이제 고관절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염증이 생기는 위치나 부위에 따라서 활액막염, 점액낭염 또는 힘줄염 등으로 부위에 맞춰서 명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고관절의 이제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뻣뻣해지고 이제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이 고관절 주위 염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외상이나 뭐 일을 많이 하셨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 원인이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관절 질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다른 질환과 오인해서 치료를 잘못 받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고관절 주위에 염증이 생겨나서 나타나는 증상을 이 허리 디스크라고 착각하고 예,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골반이나 엉치 통증, 뭐 허벅지 통증 등이 주로 비슷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다가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받고 나서도 좋아지지가 않아서 이제 고관절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는 분도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고관절 주위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골반을 비틀거나 다리를 벌리고 오므릴 때, 특히 또 양반 다리를 할 때 이 사타구니 부위가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체중 부하를 하는 뭐 걸을 때나 뭐 계단을 내려올 때 이런 울리는 통증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양반 다리가 잘 되고 또는 이제 그 디스크가 눌리는 신경의 위치에 따라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땡기는 신경 증상 또는 신경통 같은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잘 구별을 해야 되고 정확한 진단은 MRI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MRI 검사까지 해야 됩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면 검사를 해야겠죠. 난 아주 그냥 식탁에 앉아서도 이제 양반다리 해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편한데
그게 이게 무릎에 관절에 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다고 네. 그래요. 참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걸을 때 한 걸음 떼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들 하는데 고관절 염증 때문만이 아니라 진짜 고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이 있나요? 고관절 통증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과 괴사.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미끄러져 다쳐서 생기는 골절, 고관절 주위 골절이 있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이 좀 어렵긴 네, 한데 되게 이제 길고 대퇴골의 어렵네요. 이제 머리에 이제 혈액 순환이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뼈가 이제 괴사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이고 위험하네.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지 흡연, 스테로이드 제제 복용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통증이 심하면서 이런 음주 습관이나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 약 복용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세세하네요. 네. 질병들이요. 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질환은 이제 특히 고령 어르신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고관절 주위 골절입니다. 골절. 네,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도 뻣뻣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성이 높게 되는데요. 게다가 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뼈의 밀도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동반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위 골절이 생긴다면 꼭 수술을 받아야 되시고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잘 하더라도 이런 수술 후 거동이 어렵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수술 후 재활이나 이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망에까지 이르. 이건 좀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상상도 못했는데. 난 또 진짜 처음 도 보네.